동의보감에 의하면 금계와도 같다는 생명의 약초 섬오가피. 병든 어머니를 위해 섬오가피를 찾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금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눈물. 전하지 못한 노꼬의 마음으로 빚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담은 고품격 섬오가피 발효주 노꼬의 눈물. 드디어 이게 왔습니다. 네. 평산네이처 야왕. 저는 가보겠습니다. 야왕. 네. 예. 오늘 또 들 거야? 네? 그래야지. 이게 설 명절을 맞아서 이게 좀 네. 비싸요. 좀 비싸. 예. 내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좀 비싸. 근데 설 명절을 맞아서 무려 50%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왕이 설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야왕이 네. 설에 이게 저기 사실 우리 명절 때 보면은 명절 스트레스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불화. 네. 극심하고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이혼, 막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혼 그런 성사율이 기사가 높아지고 종종 나오죠. 네. 이 얘기를 해줍니다. 네. 야왕이 야왕으로. 네. 지금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시죠?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네. 야왕이면 무슨 어디 때 왕인 것 같아요. 왔어. 음란마비 왔어. 예, 봤어. 표정이 이제 자, 여러분. 돼지국밥 드시는 게 나았을 겁니다. 이 광고를 견디느니. 자, 이 야왕을 먹으면 남편이 드시면 여성이 드셔도 좋고 네. 드시면은 명절 후에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네. 그리고 서로 간에 오해했던 것, 반목했던 것 네. 싹 풀립니다. 왜냐?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시는 걸로 모든 게 다. 풀렸습니까? 예? 네? 부부간의 어떤 오해와 반목이. 그래도 요새 대화는 하신다고. 자, 올 것이 왔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40대 후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풀이 죽어버린 또 다른 나. 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시적 허용이죠. 아직, 네. 아직 안 늦었다고 빨리 도망가. 문자고! 자, 야왕 프로젝트는 평산네이처 사장님의 자신의 절박함. 네. 자신의 절박함. 네. 자신의 절박함 때문에. 네. 그냥 폼으로 달고 다녔어요, 그동안. 뭐를요? 그냥 뭘? 귀를. 네, 그렇죠. 예, 폼으로 달고 다녔는데 이걸 먹는 순간 와, 세상. 귀가 번쩍 뜨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스탱 쟁반이 됐어요. 예. 자, 귀가 단단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야왕 이게 밤야자가 아니에요. 들야자. 들야자. 야당할 때 야. 네. 들야자입니다. 갇힌 황야의 들깨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왕적 활력을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환입니까? 네. 제왕적 활력. 들야자에는 김성태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사실상 제왕적 활력. 예. 한국인의 약 30%가 이 와중에도 표정이 꿋꿋함이 있으십니다. 이해를 못하시는데 댓글 보고 싶어요. 댓글 보고 우리 싶어요. 저 대용이 형은 일단 방송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그때 이래서 내가 왜 이해를 못했나 스스로 탄식하게 될 겁니다. 네. 자, 한국인의 약 30%가 장에서 홍삼의 사포닌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박대웅 기자 탈원 상태. 네. 효소 전환 기술로 체내 흡수율을 높인 특이 사포닌 g당 300mg 이상 함유된 농축 홍삼 제품. 홍삼. 네. 이게 야왕 데이 버전이 있고 야왕 나이트 버전이 있습니다. 네네네. 오늘 댓글 너무 웃겨. 네. 김용희 PD 옆에 분 정지화면인가요? 표정이 전혀 풀리지 않으세요 지금. 네. 댓글 보는데 되게 재밌네요. 네. 좌불안성. 네. 자, 영혼 파파. 영혼 파파. 뉴스타파가 아니라. 영혼 파파. 자, 그리고 옥타코사놀, 아연, 마카, 해삼 추출물 등 한눈에 봐도 무엇에 좋은 물건인지 필이 빠고지요. 네네. 자, 이 야왕 나이트 버전 이건 당신의 밤을 책임집니다. 예, 아침에 야왕데이 2캡슐, 밤에 야왕 나이트 2캡슐. 맞아. 이게 데이 나이트 버전이 있지. 네. 밤이나 낮이나 폭풍 같은 활력을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왕 50% 파격 할인 가격은 김용민닷컴에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야왕 나이트 버전, 나이트 버전. 하나 먹으면 괜찮아. 내가 오늘 잘 왔다. 여기 아마 느껴지실 근데 이게 겁니다. 피로 회복에 진짜 좋더라고. 이 약이 아니에요. 여기 그냥 건강식품이야. 자, 두 알.
드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제가 박태웅 이거 선배. 아 먹어야지. 이거는 이거 진짜 필요해보겠죠. 우리 저 박대용 기자님도 홍삼 성분이에요. 홍삼 예. 성분. 저 이거 저 교화 씨. 네네. 자 지금부터 흡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나이트 버전으로. 네. 아, 이걸 먹는 순간 매트리스처럼 세상이 변할 겁니다. 여보 도망가지 마. 집 나가지 마. 어? 이거 보고 집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야왕 데이 버전 있죠. 데이 버전 낮에 활력이 넘치는 필요하지 않는. 박대용 기자님 불쌍해요. 어떤 분이 밀랍 인형 아니냐고. 자 여러분 야왕 파격적인 가격 무려 50% 할인가로 설날에 여러분들께 특별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야왕입니다. 그 제가 그 대구 MBC 황교안 대구 기도클럽 그거 서울 MBC 본사에서 첫 번째 리포트는 본사에서 배치를 했는데 네. 후속으로 그 아들 병역 그거를 왜 안 받냐. 그게 좀 제가 좀 씹고 다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사 보도부에 계시는 모 관계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맞는 거,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2016년에 그 김광진 의원이 네. 그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제기했던 의혹하고 특히 뭐 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조금 뭐 대구 MBC에서는 그렇게 이게 물어봐야지. 그럼 그땐 보도했냐고. 아니 그때 보도 안 했지. 그건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보도 안 했어. 아니 근데 뭐 검색을 해보니까 몇 곳 이제 쭉 언론들이 보도를 했던데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그런 판단에서 했다면 저는 이해는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당권 잡으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찌됐든 지역 MBC에서 그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랑 그걸 다시 확인 취재를 한 거거든요. 당사자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나름 저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렇지. 그 사람의 어떤 그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보다 검증을 해서 그렇지. 보여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역할이기도 하죠. 그 대구 MBC 보도를 아무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이거와 관련해서 뭐 하여간 황교안 쪽에 뭐 알아보려 한다든지. 아니 이게 이슈가 가벼이 여길 이슈입니까? 그리고 그때 규명되지도 않은 이슈야. 규명되지도 않았어 이 의혹이. 그렇다면은 황교안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 의혹을 대구 MBC 쪽에서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선배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기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후속은 뉴스데스크에서 배치를 안 했구나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납득이 됐고 이해가 됐는데 이제 대중적 시선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줘도 괜찮은 이슈거든요. 아니 이게 과거에 불거졌던 이슈라고 해도 이게 한 번 또 보도가 또 나오면은 이게 줄이 보통 이제 이른바 이제 우라카이라고 하죠. 기자들 언어로 그냥 일본어인데 베껴쓰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아직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손혜원 의원은 다음 총선에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지금 초선이에요. 이분이 대권을 노린다는 생각이 듭니까? 네? 전혀 안 들죠. 이런 분에 대해서 온 나라가 이걸 완전히 어마어마한 이슈로 만들어서 한 개인을 탈탈 털었단 말이죠. 그런데 황교안 지금 보수에서 지지율 1위예요. 차기 대권 분명히 그 뜻을 밝혔고요. 당권까지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사실 그전에는 그냥 관료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인으로 데뷔한단 말이에요. 미래 권력을 지금 자임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 이슈 국민 중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 본사에 그 대구 MBC 리포트는 아니 주요 기사로 배치. 그게 서울 MBC 그분이 이제 주장한 게 그렇다면은 이명박의 그 부동산 그 다스의 그 시드머니가 됐던 도곡동 땅
그거는 1990년대 초반에 세계일보가 사회면으로 보도했어요. 그럼 다루지 말아야지 앞으로. 씨발. 갑자기 다루지 말아야지. 갑자기 욕을 해. 아니 그러니까 박대현 선배 뭐 그 하지 말고. 판단을 얘기를 하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중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리마인드 해도 된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그 대구 MBC도 대구 MBC인데 진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손혜원 같은 경우는 뭐 그 MBC가 진짜 이해 안 가요. 직접 가서 취재를 한 건데도 그렇죠. 굳이 그거를 거기서 안 이제 받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채와 필지가 그쪽에서는 맞아요. 채로 표현을 했는데 네. 그게 목포 MBC는 사실은 이제 여러 채가 아니고 그 한 채 안에 필지들이 여러 개 있더라.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과장되어 있다. 그 방식도 너무 신선했어. 이게 카메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뀌는 걸 보여주잖아. 그 굉장히 방식이 신선했거든. 네네. 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아주 신박한 그 영상 그러니까 그 기록은 지역 MBC마다 다 있어요. 욕값 들어왔어요. 욕값 뭐라고? 18,000원. 욕만 하면 이렇게 돈이 들어. 욕을 하면 욕을 하면 이렇게 막 기자님 같이 갑시다. 욕만 하면 돈을 보내. 다시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뭘 굳어져요. 근데 지역 MBC 특히 광주 MBC에 네. 그 아주 5.18 관련해서 네네. 특화된 기자가 있어. 네네. 김인정 기자인가? 김인정 기자. 예. 그 사람은 미국 가가지고 네. 또 그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자를 찾아다녀요. 네. 그렇죠. 아 대단하다. 광주의 그 범주에서가 아니라 해외로도 취재 나가고 그런다고. 지역 MBC 그래서 내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지역 MBC에 그날 탑 기사만 모아가지고 MBC 뉴스데스크 서울에서 그거 다 한번 해보자. 그럼 초대박 난다. 다 비슷비슷한 뉴스, 경쟁력 없는 뉴스. 그렇죠. 그거 하느니 한 30분 들렸으면은 지역 MBC에 그날 탑 뉴스만 받아가지고 기자 리포트만 받아서 앵커멘트는 서울에서 처리하더라도 하자 했더니 도성진 기자인가요? 네네. 대구 MBC. 네, 대구 이제 MBC. 지금 디지털 팀장이신데 네네. 그 댓글을 달았는데 맞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0%입니다. 아까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 네네네. 아이디어는 좋은데 될 가능성이 없다. 네네.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그 MBC 서울 MBC 그거는 내가 구독을 안 하는데 목포 MBC는 나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되면서 네. 사실은 세월호 때 만약 유튜브가 네, 있었으면 맞아요. MBC가 세월호 때 실상을 그대로 전달했었으면은 맞아요. 그때 엄청났을. 맞아요. 근데 물론 또 서울이 가만두지 않겠죠. 아니요. 서울 뭐 MBC. 그 당시에 좀 뭐 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보도 자체를 건드리지 예, 못하니까. 예. 왜냐면 네. 그거를 구독해서 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요. 본사에서도. 지금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대구 MBC, 목포 MBC,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예천군 의회 맞아요. 안동 맞아요. MBC, 안동 MBC. 이 전부 이제 이 지역 MBC가 지금 이슈들을 계속 이제 진짜 안동 MBC도 진짜 잘하더라. 이제 그 분들의 내공은 네. 뭔가 봤더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서 이 지역 MBC의 저널리즘을 인정하지 않잖아. 여기에 따른 어떤 뭐 진짜 분노 그리고 뭐 어떤 그런 뭐 우리가 저널리즘이 진짜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그거 왜 오기 그럴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인정을 안 할까요? 아니 뭐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그 사람에 따라서 뭐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안동 MBC 예천군 의회 보도라든지 뭐 목포 MBC 이번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조금 전에 이제 KBS 같은 경우 인사 순환을 일부 네. 이제 하고 그쵸. 있는 반면에 MBC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지역에 독립체산제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붙다 보니까 부산 MBC 아나운서 하던 분이 서울 MBC 아나운서 하고 싶다. 부산 MBC에 사표 내고 서울 퇴사하고 MBC에 그렇죠. 입사를 해야 돼. 재입사를 해야 됩니다. 그 네. 시험 시험 쳐야 쳐서 돼. 시험 쳐서 네네.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자기 인적 네트워크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계속. 그렇죠. 예. 그런 왜냐면 것들이 어디 딴 데로 옮기지 않으니까 계속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기도 해요. 네. 취재원들이 계속 연결돼 있고 네. 그런 사람들로부터 제보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 MBC나 다른 또 뭐 SBS나 뭐 다른 데서 도저히 이렇게 취재할 수 없는 그런
그 고급 정보들이 지역 MBC에도 많이 쌓이고 있죠. 이게 사실은 지역 MBC가 왜 또 이렇게 강하냐면은 지역 민방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 민방도 또 지역 MBC하고 마찬가지로 그렇죠. 독립채산제예요. 왜 그래요? 아 이제 못 참겠네 진짜. 최양락가 아니고. 아 이 사람들 지금 너무하네. 최양락 씨라니. 박대호 선배한테 최양락 최양락가랑 가만 아니냐고 계속 처음 듣습니다. 최양락가랑 아이 사람들 말이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잘 보자고 이제 방송 TV 뉴스하는 3사가 있잖아요. 뭐 KBS, MBC 그리고 지역 민방. 네네. 부산 같은 경우 이제 KBS 부산, 부산 MBC 그리고 KNN 이렇게 있듯이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KBS 그리고 MBC 그리고 KBC. 네. 근데 보면은 지역 민방 중에 거의 대부분이 토건, 건설사, 부동산 회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토건 관련한 뉴스는 공정하게 다루질 않아. 그나마 SBS는 태영건설이 기반이지만은 그래도 큰 규모고 또 중앙 3사 중에 하나니까 나름대로 이제 여간 뭐 무슨 뭐 지주회사도 만들고 뭐 무슨 사장, 그렇죠. 보도본부장, 네. 뭐 저기 뭐 임명 동의제 이런 것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 태영이 SBS 방송에 개입할 수 있는 그 뭐 방법은 만 가지예요. 근데 지역 MBC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지역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렇죠. 공영방송인데 거기에 인적 구성원들이 어디 딴 데 옮기질 않아요. 그 회사 계속 다닌다면 계속 그 지역에 있어야 돼. 네. 이 공영방송인 지역 MBC가 지역 뉴스는 가장 훌륭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3사 대비. 그렇죠. 그런 KBS는 거죠. 또 계속 순환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모포 MBC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광주 MBC 같은 경우에는 불탔어요. 아이고 그렇죠. 시민들에 의해서 한번 불타니까 그렇죠. 네. 광주 MBC는 맛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주 MBC는 5.18 때 한번 그 사실은 이제 네네. 큰 상처를 받았었고 목포 MBC는 또 세월호 때 그렇죠. 한번 또 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어떤 이런 지역 그 로컬 이슈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도해야 되겠다라는 상당히 자부심과 책임감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 지역 MBC 같은 경우는 인력이 어떻게 얼마나 정도 돼요? 뭐 좀 편차가 있긴 한데 기자 수가 보통 뭐 적게는 한 5명에서 많게는 한 10명 조금 넘는 정도 수준. 네, 그렇게 해서 좀 되게 좀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많이 줄었죠. 맞아요. 그 예전에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만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었는데 그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기독교 TV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점심 먹을 때 그 뉴스 봤는데 김해공항에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네. 비행기가 그 김해공항 인근 야산을 박았네.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는데 네. 이게 참 절묘하게도 여기가 경남과 부산의 거의 중간 지점이었어. 슬쩍 경남 쪽 바운더리로 추락을 했거든. 그리고 이제 마산 MBC, 지금의 MBC 경남이죠. 경남. 마산 MBC가 이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사마다 중계차가 한 대씩밖에 없었어요. 여러 대가 있는 게 아니야 서울처럼 한 대야. 그러면 당연히 긴급 뉴스가 나가야 되는데 네. 그 중계차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보도국이면 출동하지. 보도국이면은 왜냐하면 보도국은 사실은 지역 MBC의 뭐 사장도 있지만은 이 지역 MBC의 보도국은 서울 보도국의 그렇죠. 사실상 직접적인 지시와 네. 이런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어.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MBC 경남에서 자체 프로그램 MBC 볼링이라고 MBC 볼링이라고 창원에서 네. 그때 이제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체육관 이런 데 가서 그렇지. 아니 볼링장 가가지고 볼링장 방송을 하고 가서. 있었는데 갑자기 보도국에서 그 중계차 빨리 내놓으라고 지금 긴급 상황 터졌다고. 네. 이 PD들이 부하가 난 거예요. PD들은 서울에 간섭을 안 받거든. 네. 그래서 미쳤냐 녹화 중인데 왜 끊냐? 네. 그것도 맞는 말이야. 녹화 중인데 그걸 왜 그렇죠. 보도국 때문에 끊고 다 녹화가 다 했는데 한 30분 40분 녹화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PD들이 오기를 부려가지고 출동을 못했어요. 중계사가요? 중계차가 출동을 못했어. 그래서 아하. 딴 회사는 다 중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현장에 못 가는 거야. 긴급히 부산 MBC 중계차가 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엄기영 앵커가 내려왔어요. 아하. 내려와서 현지에서 뉴스를 진행했어. 워낙에 타사에 비해서 화면이 늦게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랄까 이 지역 MBC와 서울 MBC의 그 갈등, 이 갈등이 아주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또 예전에 93년에 또 말씀드렸을 거야. 93년 제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여름이었는데 그 아시아나항공이 그때도 이제 해남 야산을 들이받았어. 맞아요. 그 호남 지역이었어요. 호남 지역.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목포 MBC, 목포 MBC가 특종을 했지. 가장 먼저 달려가가지고 화면을 잡았으니까. 근데 당시는 SBS가 91년 12월에 개국했고, 지역국 하나도 없었고, KBC 생기기 전이에요. 그리고 그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었어. 서울에서 목포까지 그러면 SBS 중계차가 가서 중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고, 그것도 결정적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왔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타고. 근데 저기 대전서부터는 2차선이야. 맞아요. 광주에 도착해서 목포까지는 국도야. 뭐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돼. 근데 이제 목포에서 이렇게 아시아나항공기가 이게 추락한 사고가 났을 때 오후 4시인가 그랬는데 8시 뉴스에 현장 중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4시에 상황이 터졌는데 어떻게 중계를 해? 도착을 못하죠. 도착을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목포 지도 보여주고 이제 그 왜 전라남도 지도 보여주고 거기 사고 지점에 연기가 모락모락 이 그림 하나 하고 스튜디오 그림 이렇게 20분 동안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참아지 참아.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역 방송의 그 어떤 중요성, 지역 방송의 그 위상 무시했다면 큰일 난다. 그럼요. 그 저기 SBS 얘기는 재밌어야 될 텐데 아무도 안 웃네요. 그거 재밌지 않나? 박대원 선배 딱 다 얼굴이 굽고 있어. 아니요. 그 중계차와 관련한 그런 비하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 중계차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출동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뭐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니요, 들은 적은 없는데. 중계차에 뭐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많죠. 그런 것들 뭐 이제 중계차가 이제 이미 온에어가 시작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뭐 잘 들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미 시작됐는데가 뻔히 보고 있기는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짤이 많이 돌더라고요. 우리 이제 박대영 기자님 찾아봤어요 옛날에. 뭐냐 뭐 소양강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소양강도 많이 나가셨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박대원 기자 웃기기 거기서 박대원 기자 웃기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는데 우리 박대원 기자님 보시기에는 우리 앞으로 지역 방송 저는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목포 MBC의 보도가 증가를 발휘했는데 앞으로 지역 방송이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 이제 지역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파 방송 시대에서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은 뭐냐면은 그 지역만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넓게 싸도 충청도권을 벗어나랑 말랑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은 서울 것이 이 도달이 안 되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 쏘는 것이 도달되지 않을 때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지역 방송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저 케이블로 전 세계가 다 동시에 방송을 보고 있는 그런 시대고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다 동시에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지역 방송이 옛날 같지 않다고 서울이 안 보인다고 여기서 보는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 지역 방송은 지역 방송 나름의 고유의 스테이션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서울에서도 보는 방송 또 서울 방송은 뭐 지방에서 강요가 되지만은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역 방송도 보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방송이 또 하나의 스테이션,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컨텐츠의 기지가 된단 말이죠. 이제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번에 이제 손혜원 의원 그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동접자가 25,000명까지 왔어요. 저도 봤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중앙의 어떤 방송들도 그 생중계를 했을 때 25,000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진짜 그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무슨 뭐 예천군 터지고 목포 MBC 그 터지고 황교안 이런 걸 했을 때 서울 MBC 이렇게 보잖아요. 보도 하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튜브에서 안동 MBC 쳐서 찾아가고 그 라이브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보도하나 지금
이렇게 다쳐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서울 MBC가 조금 스탠스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유튜브 아니었으면 이제 지금도 이제 추혜선 의원님 어머님은 MBC가 뭐가 그러니까 라고 하시겠죠. 저는 안동 MBC 그 예천군 위에 그 리포트하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야, 진짜 제대로 한다. 그 사실은 근데 KBS 안동이나 저기 TBC 대구 방송은 못해요. 그런 리포트 못해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지역 방송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지역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독려를 하는 편이에요. 자기들 컨텐츠도 유튜브에 많이 올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포털에도 이제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포털에서 지역 MBC 기사 검색하면 포털에서는 기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포털에 뭐 지역 MBC에서도 포털에 뭐 컨텐츠 제공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도 있고 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도 잘 안 받아줘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뭐 같은 MBC인데 서울 MBC만 받으면 되지 지역 MBC는 왜 받냐 해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지역 MBC 기사를 검색하면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면 없는 거죠. 예천군 의회 기사 물론 안동 MBC는 이제 검색이 돼서 나오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지역민들이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뉴스를 검색할 수 없는 상황도 사실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추세가 점점 강화된다면은 결국에는 구글이나 유튜브의 외국 그 브랜드잖아요. 외국 그 브랜드에 의존해서 플랫폼에 타고 지역 이슈들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그거는 지역 그 MBC들끼리 연합해서 포털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 지역 MBC가 연대해서 케이블 채널 만든 게 있어요. MBC 넷이라고. MBC 넷. 그거는 이제 케이블 채널이고요. 그 케이블 채널마저도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이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역 MBC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 MBC가 지역 MBC하고 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방법 그리고 더 이상 뭐 지역은 좀 우리보다 못하다 이런 뭐랄까 엘리트식 이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게 지역에서 뭔가 일이 터졌으면은 이게 뭐 국회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마이크를 지역으로 넘기는 게 가장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리포트를 하는 게 맞죠. 편성에 대한 권한이 현재는 서울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이제는 지역의 소식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구글이라든지 이런 외국 플랫폼을 의존해서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 막 그게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박대용 기자님, 뉴스타파 SNS 팀장, 전 춘천 MBC 기자, 뉴미디어 팀장입니다. SNS 팀장. 바뀌었어요? 아니 원래 뉴미디어 팀장. 너 왜 그렇게 봤지? 잘못 알겠습니다. 뉴미디어 팀장 박대용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기 뉴스타파가 센터를 만듭니까? 네네. 뉴스타파가 이제 2012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언론 노조의 언론 노조 안에서 회의실에서 책상 몇 개 붙여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었어요. 언론노조 위원장 사무실에 여기 책상 갖다 뒷배경이 이제 청와대 갖다 놓고. 맞아요. 거기가 사실 담배 냄새 엄청나. 거기 흡연실이었습니다. 흡연실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사무실을 이제 알아보고 이제 우리가 이사를 다녔는데 그런데요.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뉴스타파가 사무실을 얻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이미 이제 임대 계약을 거의 다 체결하는 시점에서 건물주가 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얻지 못하고 이제 외부로 전전하다가 지금 이제 성공의 성당 부속 건물에 이제 거처를 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새로운 또 촛불혁명 이후에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이제 독립 매체들 협업을 좀 해봤어요. 셜록하고도 몇 번 해보고 다른 매체들하고도 협업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 이런 그 매체들의 어떤 협업의 공간으로서 기자회견을 몇 번 하면서 협업의 어떤 공간으로서의 중심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다, 허브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어떤 공간을 정해서 거기가 어떤 지금 이제 지역
언론도 얘기했지만 또 수많은 또 독립 언론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독립 언론들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적 어떤 허브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좋습니다. 탐사센터, 독립언론 탐사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지난 며칠 전부터 회원들로부터 그리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참여 후원금,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공간에다가 그분들의 이름을 새겨드려요. 그래서 어떤 독립언론의 어떤 허브 이런 탐사센터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남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뉴스타파 홈페이지 사이트 홈페이지 오시면은 바로 그 후원을 절에 가면 기와장에 이름 쓰듯이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은 가족들 다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간을 저희가 이제 찾고 있습니다. 목포 어떻습니까? 창선장 이미 목포 MBC가 다 버티고 있습니다. 목포 MBC가 아주 잘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그 지금 이제 기성 언론들의 어떤 새로운 또 기성 언론들의 대안으로서 처음에 이제 준비를 했었다면 이제는 또 독립 언론들과 함께하는 숲을 한번 만들어 보자. 좋습니다. 그런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뭐 조중동이 뭐 진짜 뭘 되게 할 힘은 이제 사라졌어요. 뭘 안 되게 할 힘, 이건 남아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 때 뉴스타파가 있어서 또 그런 망가진 언론의 이들이 있는 시대에도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처럼 보루처럼 남아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뉴스타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또 이 새로운 센터 건립에 뜻을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언론사의 규모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그럼요. 그렇죠. 서울 MBC보다 더 작은 그렇지만 이제 지역민들과 가장 이제 밀접히 돼 있는 뭐 지역 MBC도 그렇고 뭐 뉴스타파도 그렇고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진실을 알리고 또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대로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줄 수 있는지가 이제는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만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어요. 그렇죠. 시민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뉴스타파 뉴미디어 팀장 우리 박대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춘천 MBC 때 또 지역 MBC의 상황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런 지역 MBC의 강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설명해 주셨고 아울러 뉴스타파 이야기까지 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가지산 돼지국밥 못 먹은 거 후회할 겁니다. 아니야. 용투리님이 박대용 기자 이제 해방이다. 그래도 야왕은 드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어. 이따가 부자동 때문에.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집에 가야 되겠다. 대중교통 타기가 민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박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